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서 노르웨이의 보드의 글림트를 3대1로 이기고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결장한 손흥민은 경기장에 사복 차림으로 나와 동료들을 응원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9일 보드의 글림트와의 원정에서 4강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지만 무안타에 그치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1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이정우의 타율은 3할 1푼 6리로 조금 떨어졌고 연속 안타 행진도 7경기에서 멈췄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고에 3대4로 패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는 8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컵을 앞두고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 카타르와 두 차례씩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오는 7월 11일, 13일에 일본과 18일과 20일에는 카타르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유혜란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첫날 9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2위인 태국의 에리아 주타누칸과 타이완의 쉬 쇠이링에 이어 한타 차로 앞선 단독 1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동부 컨퍼런스의 뉴욕이 경기 종료 4.3초 전 터진 제일런 브런슨의 극적인 석점포에 힘입어 디트로이트를 116대 113으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2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기츠를 111대 105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3패 균형을 이루며 승부를 최종 7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송지훈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얼마 만인지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거의 뭐 올해 초 이후에 꽤 한 2달? 석 달 한 만에 두세 달 만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축구 기자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올해 추가로 네. 야구하고 골프를 맡았거든요. 오. 네, 제가 축구 기자로는 뭐 한 23년 차 네. 정도 되고 농구도 한 14년 정도 했는데 야구하고 골프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는 네. 상황이라 조금 더 그쪽 경기장을 많이 갔던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애청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좀 일부러 줄였던 것 같고, 근데 참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여전히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의 한 80% 정도는 축구인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노는 물이 원래 제가 네. 여기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많이 되면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요즘 야구장도 많이 가셨을 텐데 좀 궁금합니다. 느끼시기에 그 축구 경기장과 야구장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가요? 제가 뭐 짧게 경험한 입장에서 뭐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이제 보면 야구는 아무래도 이제 3연전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구단이 같은 그 기자들끼리의 그 끈끈함, 그러니까 세 경기를 같이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의 끈끈함이 축구 기자들과는 좀 다른 문화였다. 네.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축구는 이제 야외 취재석이 있다 보니까 그 현장 분위기를 좀 100% 이렇게 느끼면서 취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덥고 겨울에 춥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팬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좀 더. 그 야구 기자는 아무래도 이제 기자실 안에 그렇죠. 이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아무래도 축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경기니까요.
네, 그 매일 경기가 있는 야구에 비해서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또 오랜만에 축구 이야기 하러 나오셨으니까 마음껏 축구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서호정 기자님과 송지훈 기자님 두 분 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이잖아요. 내일 모레 준비 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애가 만 3세인데요. 네. 2세 때만 해도 어린이날에 뭐를 바란다. 어린이날에 대한 개념도 없던 아이인데 1년 사이에 벌써 이제 어린이날을 알아가지고 그럼요. 뭐가 갖고 싶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온 선물을 일단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미 선물 줬고요. 예. 네, 뭐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선물을 줬고 예. 그 사실은 이제 어린이날이 정말 어린이 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날이긴 한데 스포츠 기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종목을 막론하고 다 빅매치가 잡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너무 바쁜 상황이라 그 내일 하루 저 쉬어요 이번 연휴에. 네. 그래가지고 내일 저희 꼬마 데리고 그 골프장으로 내일 하루 1일 갤러리가 돼서 이제 경기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K리그 경기장 가서 관중석에서 한번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포츠랑 엮어가지고 그쵸. 저희 아이와 시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네. 저희 딸을 처음 축구장으로 경기장으로 데려가려고 아빠들 취향만 반영한 네. 미안하다. 두 분 다 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좀 더 키우잖아요. 네. 애가 최저가 검색을 해서 저한테 링크를 보냅니다. 아. 네, 어린이날 앞두고. 그래도 최저가 검색하면 그렇죠. 효녀네요. 네, 효자죠. 그럼요. 예. 네. 그냥 이거 효자네요. 사줘가 네. 아니라 그렇죠. 네, 진짜 어린이날 준비로 아빠들 많이 바쁘실 텐데 각 구단들도 어린이날 이벤트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죠. 네, 요즘에는 이제 각 구단들이 그런 이제 확실한 타겟팅을 해가지고 캐릭터 이런 거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만드는 상품을 많이 팝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톰톰이 인형,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캐릭터 인형이고요.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짱구 못말려와 콜라보를 한 상품들을 대거 출시를 했고요. 또 광주 FC는 이제 구단 마스코트로 선정된 폼포프린 유니폼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긴 한데 네. 어린이날과는 꼭 관련 있는 이벤트인지 모르겠어요. 레전드인 신태용 비상근 단장의 팬 사인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린이도 좋아하는 신태용 감독. 아, 그렇죠. 네. 네, 이번 기회에 처음 저 빼고 팬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스포츠계 대목이다 보니까 휴일 없이 또 연전을 치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힘들기도 할 텐데 오늘부터 어린이날 연휴 화요일까지죠. 어린이날 끼고 네. 그 주말 사이에 이제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K리그 1 같은 경우는 11라운드를 이제 이번 주말에 그리고 12라운드를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네네. 이어서 하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박싱데이를 약간 규모를 줄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있고 특히나 너무너무 날씨가 좋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좀 휴식 시간을 줄여서 경기를 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 네. 생각해 본다면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팀들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는 거, 뭐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순위를 정리하고 나서 경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팀 순위를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성적입니다. 선두는 대전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점 23점이고요. 대전이 뭐 전북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승점차가 큰데 2위 전북이 승점 18점이고요. 그 아래로 17점의 김천과 울산이 3, 4위에 있습니다. 5위는 16점의 광주, 6위는 15점의 안양이고요. 포항도 15점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서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이 13점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9위 강원도 13점입니다. 10위 제주는 승점 11점. 그리고 이제 11위와 12위는 대구와 수원FC인데요. 나란히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선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순위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1라운드 두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지금 울산과 광주의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과 김천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아직 두 경기 다 진행 중이고요. 울산이 광주에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득점을 했고 그리고 포항과 김천은 아직 0대 0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울산이나 광주 모두 승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울산이 위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더 반전이 시급해 보여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는 오늘 약간 힘을 뺐습니다. 또 홈으로 돌아가서 김천하고의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 감독이 홈 경기에 조금 더 비중을 뒀는데 반면 홈팀인 울산의 분위기는 최근에 좀 암울한 상황이죠. 4월 들어서 치른 리그 6경기에서 2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 속에서 김판곤 감독과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좀 더 강한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울산이 그래도 초반에는 이것보다는 나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시즌 초반에 그 울산의 4연패 도전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 예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 주민규 선수 이적이라든지 이런 그 주축 선수가 좀 빠져나간 공백 뭐 이런 게 뭐 지난해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보다는 이제 상대가 이제 뭔가 전술적으로 좀 이른바 이제 변속 기어를 넣을 때 뭐 선수나 전술 구성 이제 좀 바꾸면서 할 때 그거를 흐름에 잘 대응을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짚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면을 본다면 그 지난해 겨울에 이제 김판곤 감독이 이제 선수단 구성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베테랑을 좀 많이 이제 보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많이 채워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 그 활용 잘 쏠쏠하게 이제 썼던 어떤 그 베테랑의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청용 선수가 한 골 넣어주면서 리드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베테랑이 뭔가 한 개씩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울산에 앞으로 좀 보기가 쉽지 않은 아무래도 선수 구성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단을 이어받은 김판곤 감독의 입지도 좀 불안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네, 지난해 7월에 중도 부임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떠나면서 흔들리던 팀 분위기를 빠르게 잡고 3연패라는 좀 목표를 완수했다라는 게 지난 시즌까지 김판곤 감독에 대한 평가였고 올 시즌에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얻고 또 좋은 선수들을 보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울산 팬들이 일단 지금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경기 시작 전에 김판곤 감독을 비판하는 걸개를 많이 걸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표시를 좀 했고요. 일단 김판곤 감독은 그 클럽 월드컵이라는 또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떻게든 팀 분위기를 반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오늘 광주와의 경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을 만나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알힐랄전 경기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대패를 해서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K리그에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광주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해외를 오가면서 뭐 경기를 치렀던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대회 모두 광주는 꽤 괜찮게 치러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아시아 8강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고 또 K리그에서도 지금 상위권을 오가면서 지금 이제 5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에만 집중하면 되죠. 그렇죠. 예, 해외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주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희망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릴랄과 있었던 경기를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은 7대0 대패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승부를 걸었다라고 멋있다라고 표현할 만한 지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웅크리고 내려앉아서 이제 수비 축구만 한다고 과연 그렇다면은 상황을 바꿀 수 있었느냐? 다음 날 열렸던 경기에서 태국의 보리람이 많은 팬들이 지적한 완전 우주 방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템백 축구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전반에만 알아을리에게 3골을 허용하면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감독은 우리 축구를 두들려 보고 지더라도 지는 것이 낫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플랜을 바꾸고 소극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광주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스코어는 많이 아쉽고 지금 또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결승까지 올라간 부분을 보면은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뭐 저는 광주가 알리랄 상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한 것은 칭찬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우리 한국 축구의 진짜 안 좋은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월드컵 본선 앞두고 뭐 포백으로 전술을 잘 다듬어 가지고 해놓고 막상 본선 가서 첫 경기 전날 아무래도 이 팀한테는 3백이 맞는 것 같아 하고 3백을 했다가 막
엄청나게 무너지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축구에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광주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본다면 뭐 아릴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든 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한번 써보고 이기든 지든 하자라는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왔다는 거. 스코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축구하고 왔다는 게 이번 시즌에는 좀 아실 수 있지만 앞으로의 광주의 어떤 그런 그 팀 컬러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공부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골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첫 번째 많은 실점이 분들이 좀 이른 시간에 예. 또 세트 피스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그 뒤에 바로 추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믿었던 아사니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모먼트인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잘 했다면은 광주가 아마 그런 스코어보다는 더 훨씬 더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넣을 수 있네 이런 그렇죠. 선수를 상대로 넣을 수 있네라는 걸 빨리 깨닫는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경기 분위기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K리그로 넘어와서요. 나머지 11라운드 경기는 내일 열립니다. 이제 4경기가 펼쳐지는데 대진은 송지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오후 4시 30분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안양의 경기, 같은 시간에 대구에서는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가 있고요. 같은 시간에 춘천 송암구장에서는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뭐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흥미로운 대진이 많습니다. 일단 선두대전이 승격팀 안양을 만나는데요. 주민규 선수가 현재 득점 1위죠. 네, 주민규 선수가 8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 선수가 득점을 하면은 곧 대전의 승리 공식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승리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전 팬들이 내일 펼쳐지는 그 안양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터지길 바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현재 8골 그리고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6골인데 요즘 이 선수가 뭐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진우 선수가 지난 시즌 전북에 왔을 때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과연 전북에 맞는 선수냐? 네. 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기자들끼리도 서로 논쟁을 할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 전진우 선수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선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북에 맞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전북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포획 감독 체제의 전북에서는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콤파니오 선수와의 이 콤비 플레이가 정말 좋고요. 그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K리그판 배트맨과 로빈이다. 네, 누가 배트맨이고 누가 로빈인지 모르겠어요. 네, 전진우 선수가 한 골 더 넣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 득점 1, 2위 간의 맞대결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 날 펼쳐지죠. 네, 5월 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전북과 대전이 맞붙게 되고요. 득점 1위 주민규와 2위 전진우의 맞대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11라운드 시작 전 순위도 대전이 1위, 전북이 2위입니다. 이번 11라운드 경기 양상에 따라서 11라운드 이 맞대결에서 또 1, 2위가 바꿔질 수 있는 포지셔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가 또 큰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는 K리그1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12라운드를 이어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자세하게 나눌까 하는데 그 전에 그 청취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9285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자분들도 경기장에 표 끊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나요? 그 저희는 취재증 연간 그렇죠. 취재증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취재증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네. 대신에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는 표를 사서 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취재 목적이 아닌 일반 방문일 때 이번처럼 가족들과 함께 갈 때는 저희도 티켓을 구매합니다. 네. 저희 꼬마와도 표 사가지고 갑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쉬었다가 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잠시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진으로 시작한 주말 3연전. 어제 우천 취소로 하루 휴식을 취한 상승세의 공동 2위 한화가 기아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상백대 올로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자, 지금 현재 기아가 선취점을 득점하면서 앞서갔지만 한화가 5회 역전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바로 5회 말 한 점 추격하면서 7회 말 현재 2대2로 두 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공동이 또 한 팀 롯데입니다. NC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하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쪽도 NC의 투수를 두드려서 2점 선취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춤하던 공격 기세 8회 초 NC가 한 점 추격하면서 지금 2대1 아주 가슬아슬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NC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동 2위권의 반경기차 선두 LG에는 2경기차로 추격 중인 삼성은 두산을 호민 라이언즈 파크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오늘 주말 3연전의 첫 번째 경기 팽팽하게 2대2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7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자,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는 LG의 경기 상황도 궁금한데요. 손주영이 선발로 최정이 돌아온 SSG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정은 최정이었습니다. 돌아온 복귀 무대 첫 타석에서 바로 투런 홈런을 날리면서 7회 말 현재 SSG가 2대1로 LG를 상대로 한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KT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하위인 키움, 하지만 오늘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4회에 한 점, 6회에 넉 점을 득점하면서 7회 말 현재 KT를 5대1로 넉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1 어린이날 연휴 일정도 짚어보도록 하죠. 12라운드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울산과 포항, 광주와 김천의 경기가 각각 울산과 광주에서 열리고요. 5월 6일 화요일에는 전주에서 전북과 대전이 맞붙고 제주와 강원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격돌합니다. 그리고 안양과 서울의 두 번째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고요. 수원FC와 대구가 최하위 탈출을 위한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짚어볼 만한 경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동해안 더비가 어린이날이네요. 네, 어린이날과 다음 날에 이제 나뉘어서 K리그1 12라운드가 열리는데 그 매치업마다 정말 테마가 명확합니다. 네. 울산, 포항, 전북, 대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제 라이벌 구도, 그리고 안양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인 관계 워낙 네. 유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김천은 뭐 상무였고 상무 인팀 이렇게 좀 묶일 수가 있겠고, 제주, 강원은 오렌지 더비, 수원 FC와 대구는 이제 시민구단 더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F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 매치가 요 날 어린이날 즈음에 맞춰서 이제 열리는 그런 가장 주목받는 네. 이벤트였겠지만, 지금 수원 삼성이 이제 2부 리그에 내려가 있는 시점에는 역시나 최고의 빅매치는 동해안 더비, 네, 울산과 포항의 맞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그리고 전 좀 주목하는 게 안양이 홈으로 서울을 불러들였네요. 네, 안양이 최근에 홈에서의 기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홈 첫 승을 거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이후에는 홈에서 5경기 중에서 3승을 챙기면서 확실히 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할 만한 부분은 지금 이 경기를 앞두고 안양 종합운동장이 최초로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이제 좌석들이 모두 매진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이날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안양과 최전방 결정력 문제로 조금 가라앉아 있는 서울, 이 두 팀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K리그2의 판도와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K리그2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선두입니다. 네, 승점 22점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2위 전남이 승점 18점, 그리고 그 뒤로 서울 이랜드와 수원 삼성이 17점으로 3위와 4위입니다. 바로 뒤에 이제 5위 성남이 16점이고요. 그리고 6위 부산이 15점, 7위 부천이 14점. 여기까지 정말 촘촘하게 네. 간격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이제 8위 충남이 11점, 9위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또 10위 충북이 10점, 11위 화성이 6점, 12위 안산이 4점, 그리고 이제 최하위 천안이 이제 3점인데, 이게 정말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순위가 확확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좁기 때문에 K리그2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매 경기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위부터 7위까지 다 한 점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처럼 매 경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팀에 좀 눈길이 많이 가시던가요? 역시 최근에 리그 4연승을 날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인천의 기세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공격을 이끌고 있는 3명의 외국인 선수 무고사, 제르소, 바로 이 선수들의 활약이 고루고루 이어지면서 윤정환 감독의 축구가 인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역시 주말에 대전 여러 가지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 어떤 대진이 짜여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5월 4일 일요일에 이제 모든 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네, 성남과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 그리고 부천과 전남의 경기, 그리고 인천은 김포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안산 그리너스는 경남 FC와 경기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수원 삼성을 만나는데 이 경기장도 지금 뭐 아주 뜨거운 입장권 네네. 판매 열기가 있다고 하고요. 부산 아이파크는 충남 아산을 만나고 화성은 천안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저는 이제 성남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 전형적인 이 방패 성남과 창의 서울 이랜드의 격돌인데요. 근데 성남은 지난 이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좀 주축 선수들을 부상과 퇴장으로 해서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이 공백을 전경준 감독이 어떻게 전술로 커버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송지훈 기자는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고 저도 계세요? 사실 이 경기인데요. 주목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말 죽을 썼죠. 모든 많은 팬들에게 좀 실망을 안겼던 그런 성적이었는데 올해 뭔가 좀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최근에 뭐 이렇게 퇴장 선수나 부상자가 나와가지고 좀 어수선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시즌 기세가 좋고 그 3위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도 선수단 많이 바꿨거든요. 네.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팀 분위기가 구단 안팎에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절치부심하는 두 팀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계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광주가 8강에 탈락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이 결승 대진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뭐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준결승에 이제 사우디 팀 세 팀이 올라서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냐 알시아 챔피언스 리그냐 이런 이제 논쟁들도 벌어졌는데요. 여기 이 가운데 동아시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됐던 일본 J리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끄는 알나스를 상대로 아주 뭐 극적인 승리를 또 거두면서 결승까지 올랐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이 경기 패배 후 이 센터 서클을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호날두 선수가 지금 사우디 무대로 넘어온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메이저 트로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 뭔가 자신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트로피를 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패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가와사키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강자인 알 아흘리와 이번 주 일요일 새벽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관심에서 살짝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번 광주가 8강까지 갔던 걸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5월 5일 어린날에는 배구 레전드 문성민 전 선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